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지금 오늘 뭐 하는 자리인가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알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작품을 그린 정광희 작가를 모시고 오늘 작품에 대해서 작가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반대로 어르신이 거꾸로 궁금한 거 질문도 하셔도 되고, 특히 이런 것들은 되게 어르신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나. 그런 거 막 손들고 질문하셔도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정식으로 작가님 모시고 시작하면은 어르신들 설명도 들으신 다음에 질문도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헐골미술관 작가와의 대화에 오신 어르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작가와의 대화는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새 작품을 그린 작가님 정광희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정광희 작가님 작품 보고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던 거 알아요. 심지어 어르신들을 만져보고 싶어 하시기도 하셨었어요,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오늘 주인공이신 정광희 작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먼저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이 질문을 주시기에 앞서서 정광희 작가님께서 간단하게 작가님의 작품이랑 작품 세계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어르신들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편하게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작업 재료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지 중에 이제 안에 골조를 이루는 건 장지입니다. 장지. 순지를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붙여가는 게 이제 장지인데 그 좀 두꺼워 한 2, 3mm 되는 종이가 이렇게 구축을 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고서지를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 이렇게 사료적 가치가 없는 이제 방대한 양이 남아있는 그런 종이를 쓰고 있거든요. 네, 제 작업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작업은 자연의 무한합을 서체의 해체와 결합을 통해서 자연의 은유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있거든요. 특히 서예라는 장르가 갖는 매력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서예 자체가 힘을 품어내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야지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장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매우 예술 분야에서 동양의 서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한 아까 자연에 제가 대상을 많이 자극화시킨다고 했는데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한성에 대해서 지금 끝이 어딘지를 확인을 못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태를 모르는 순환을 하는 대상이고 측량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있는 자연에 대한 그 헤아림을 저는 이제 먹을 통해서 그 먹이 갖는 신비감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림 자체가 어떤 우리가 형상이 있지만은 이게 구체적 어떤 내용을 담는 보여지는 알 수 있는 그런 형상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다 그리지 않고 그리는 그림, 다 말하지 않고 그리는 그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상인 거죠. 추상인데 이제 그것은 즉 자연을 품는 저만의 방식으로 제가 자신의 내 안에 있는 자연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이런 작업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붙였던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먹이라는 것이 백목이라는 게 될 수가 없죠. 이렇게 검정의 색깔이 우리가 보통 대명사처럼 알고 있는데 역설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흰 바탕에 표현되어지는 필선들은 보통 검정의 먹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그 방법을 역설적으로 바탕 자체에 담는 여러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그 위에 한지가 갖는 겹의 이야기 있습니다. 한지는 한 번 덮고 두 번 덮고 그걸로 인해서 더 밝아집니다. 그런 효과를 내면서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본 방식입니다. 그래서 백목 기법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좀 테크닉을. 예, 저는 이제 작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남이 했던 방식과 논했던 언어를 한번 검사를 해봐요. 인터넷상으로나마. 그래서 이제 잊지 않는 누구와의 표현 기법과 단어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표현법,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이건 제가 해도 되겠다.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왼쪽의 그림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회색이 표면에 떠오르는데 중간에 갑자기 한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목소리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저거 눈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게 백목 기법으로 희게 도드라지게 했다는 의미죠. 예. 그러면 한지가 거기에 더 덧입혀진다는 의미가 되나요? 예. 거기 안에 지금 지금 바탕에 보이는 것은 이제 수많은 먹이에 드로잉을 했던 상태를 그것도 이제 먹이에 개조된 농담을 단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펼치면서 전개하고 그 이유를 한지로 다시 덮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더 목적을 가지고 많이 덮었던 부분이고 이런 걸 이제 선체 느낌의 필선인데 그 검정의 먹으로 하는 필선이 아니라 흰 느낌으로 이제 종이로 막 보여주는 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렇게 말아서 겹겹이 싸서 제 눈에는 책 옆면 같이 보이거든요. 책이 쫙 쌓여있으면 옆면이 저런데 그 부분만 흰걸 더 씌우려면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간 것도 씌울 때 계속해서 이제 파고 들으면서 하셨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결이 보이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다 배웠겠지만 느낌이 그래요. 그게 덧붙이면 선이 안 보일 텐데 선이 보이면서 하였다. 근데 이름을 백목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혼자 했었어요. 훌륭하시네. 맞죠? 저희가 이제 그 차관을 그때 한번 조금 말씀드렸는데 합축선에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에서 폈더니 그림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접혀서 둔 상태를 보니까 겹이 이렇게 오목볼록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고 작업을 조금 더 입체화해봐야겠다. 거기서 착안을 한 겁니다. 여기 제 눈에는 사람이 앉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 훌륭한 상상이십니다. 근데 제가 사람을 넣지는 않았는데 형상은 보는 관점에 보는 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림일수록 상상할 수 있는 폭이 넓고 많다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관점으로 또 봐주셨다면 예, 또 의외로 제가 또 하지 않는 방법이 여기 보니까 사람이 앉아있어요. 예. 근데 서예 자체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상형 문자, 형상에서 이제 그 문자로 이렇게 글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렇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건너편에 보이는 우리 박한슬 작가님은 구상이지만은, 이 추상과 구상의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계를 지으니까 뭐 이렇게 또 언어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은 어떤 동일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을 가까이서 보면, 눈앞에 대고 보면은, 어떤 것이든 구체성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저희가 지구를 우주에서 보면은 하나의 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버소스터 김태환입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작가님 오늘 머리 보니 많이 번쩍번쩍 하시는데 우선 뭐 미술관이 조교사 요리관 같으네요. 예.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작가님이 저 작업을 하시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필요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어도 왔을 때 보고 있는데 저 작품을 갖다 보는 장소가 어디가 가장 적합하며 또 앞으로 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내를 어떻게 보시는지 보여서 간단히 설명해 어디다 네. 두고 그런 작업을 했는 작업 그림을 예. 어디다 보내야 적합한지. 저는 사실 도서관에다 그려야 된다 생각하네요. 네, 제가 작업의 의도가 그러니까 우리 이 어르신들은 지금 인생을 이제 이렇게 사시면서 경험이 축적되고 사회를 바라보는 지혜들이 지금 다 갖춰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과정에서 지식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작업적인 이제 내용을 지식 넘어 저희가 막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강요하고 습득하는 이 방식 말고의 다른 삶의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야지 더 무한성이 더 창의적이고 더 끝이 없는 길로 갈 것 같고 그런 매력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제 작업의 앞으로의 진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다라고 항상 말을 하지만은 우리들이 흔하게 보는 것은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박하게 두고 약하게 보고. 근데 저희는 이제 저도 이제 외국 활동을 미술 전시를 해보면 서양의 관점으로 보면은 신비하다고 그래요. 더 되려 우리가 갖는 매력을 더 밖으로 나간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뭐 국회 도서관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해 주실 어르신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네, 대권미술관 도수제 신문경입니다. 제가 이 정광희 작가 선생님을 진작부터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 가운데 저 흑백을 표현한 채움과 비움의 그 성찰이라는 제목인데요. 채움과 비움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정신적인 채움과 비움, 또 둘째로는 물질적인 채움과 비움, 또 셋째는 신체적인 채움과 비움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가 선생님께서 저 작품을 제작하실 때 어떤 채움과 비움이었는지 굉장히 어떤 느낌으로 저런 작품을
성찰이라는 제하에 제가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작업은 이제 먹의 과다한 것부터 먹의 최소화, 그것 또한 변화의 비움과 체험이죠.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했던 부분에 성찰이라는 부분에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이것은 일기를 쓰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쓰는 데에서 자기 반성의 요소가 있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뭐 했는데 모든 것이 무엇이 부족했고 오늘 무엇이 과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뒤집어 보는데, 특히 이제 성찰이라는 이 주제는 요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고로 남의 사고의 시선으로 자기가 움직여진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내면을 들어보고 자기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 중에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는 골방을 아는가? 아니, 갑자기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공간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에 있어서 자신의 일에 몰두를 하다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물음을 던지면서 거기서 답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찰에 대한 것은 뭐 변화는 먹에 이렇게 약간 단모로 계속 적서 글씨를 계속 써서 검정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또 성찰이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제 느낌은 선생님 그림 보는 책의 옆면 같은 책을 많이 쌓아놓은 서고에 그랬다가 저 검정끈이 이렇게 하나 나와서 에이 검질 하나 쳐볼까? 에이 끈 하나 그냥 잘못해서 내려올까? 하면서 이렇게 어지럽히면서 스스로 조금은 재미를 느끼시는 거 아닌가? 사실은 많은 시간을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꽉 차서 숨 막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숨통을 틔운다거나 그런 느낌을 에이 하면서 꼭 흘러놓고는 즐겁게 느끼는 그거 망쳐놓은 것 같은 느낌. 그건지 뭐 감정을 찍으면서 활용정도였지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서에도 이제 필로 하는 선이고, 제가 선에 대한 작업을 지향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선인데 이건 이제 붓으로 표현하는 선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선은 동양화 이렇게 우리 목수분들이 옛날에 나무에 줄 튀기는 벽줄 아시죠? 튕긴다. 예. 그거 방식을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 이제 뭐 이렇게 탄력이 있는 것에 뭐 하는 건 아니고, 먹줄을 이제 뭐 이렇게 여기다 묻혀서 자연스럽게 한번 놔보자 하는 겁니다. 공간에 대한 에너지의 이동 경로를 생각을 하고 조형을 한번 맞춰보면서 표현을 해보고. 스프링하고 튕긴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네. 쫙 가다가. 제가 저거 말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네. 저는 미술관에 근무하는 도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관람객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뭐 그린 거냐면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들이 관람객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을 그린다고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심상의 표현인데, 그 심상을 위해서도 이제 그 에너지가 움직이는
이동 경로를 표현을 했다고 하면 됩니다. 무엇을 그렸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을 표현할 때에 그 생명성이 있냐 없냐라는 그 물음을 던지고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명은 또 음과 양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대비, 크고 작고 그런 것도 음양이고 맑고 거칠고 아니고 반대적인 내면들이 공존하면서 내면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업을 접근한 작업입니다. 보통 이제 추상 작업이 보통 다양한 이제 접근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빛이 움직이는 방식을 포착해서 한다든가, 저같이 이제 선에 의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색의 다양한 표현으로 인해서 한다든가, 추상이 하는 어떤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추상이 아주 이완 선생님처럼 선 하나에 함축된 그런 표현을 한다든가, 절제, 그런 게 다양하게 있지만은, 저 또한 이제 그러니까 이완 선생님의 공간 운영과 아주 짜임있게 다 잘 하시는 부분을 저 역시 작업 자체는 공간 운영에 있어서 에너지의 이동성입니다. 그런 걸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을 보시면 분청사기 혹시 아시나요? 분청사기에 미감을 많이 이제 표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분청사기 변번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변번기법의 절차가 제일 처음에 흑유 부분이 검정 부분에 가마에 초벌로 구워요. 그 다음에 유약을 묻혀있는 방식으로 처음에 유약 항아리에 도예 작업을 했던 것을 순간 탁 덤벙하면서 바로 꺼내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잡이가 됐든 잡고 있는 부분이 유약이 안 묻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한 번 또 이렇게 아주 옅게 또 유약을 감싸주거든요. 그런 기법의 이제 덤벙기법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조금 직접적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동양의 미학 자체가 한자성어 중에 호문타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을 그리려고 할 때 달을 먹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름으로서 예쁘게 해주면서 달이 있는 것을 묘사하는 방법을 전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또 있냐면요, 사찰의 스님께서 사찰이 절이 있다는 것을 절을 그리지 않고도 저곳의 산 중에 절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스님이 밖에서 길에 나와 빗자루를 쓰고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그 안에 절이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수양 버들도, 그러니까 비가 오는 모습을 동양화에서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버들이 이렇게, 안 그래도 이렇게 쭉쭉 쳐져 있는데, 비가 왔구나라는 것을 할 때는 가닥에 더 이렇게 버들이 붙어 있어요. 붙어서 이렇게 더 심한 각도로 꺾이고 있죠. 그걸 묘사됐을 때, 저게 비가 오는 모습을 안 그려도 비가 오고 있구나라고 그리는 거죠. 그런 방법인데, 직접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이설관 도슨트 생활을 하고 있는 차영재라고 합니다. 예술이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그림 예술같이 어려운 예술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일반 우리 생활을 소재로 하는 그림이 별로 없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
또 내 자신, 작가 자신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특수한 경기에서 내놓는 자기의 철학을 우리들은 작가는 그걸 그림으로 통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도슨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걸 해내게 만드는 어려운 수준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편 다양성 있게 이렇게 우리 삶이 접근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되는가. 물론 작가 자신은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고 자기의 새로운 철학을 내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모두가 다 알아먹기 쉬워요. 특히 만일에 이 그림을 우리 복지관에서 지금 선전을 해가지고 초대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선정하는 이 복지관 그 선정하신 분도 그분의 수준에 맞게 이걸 선정을 했거든요. 우리 수준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그림 예술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서 복지관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전시회를 이제 계속 연중 내리하고 있는데 이런 전시를 하기 전에 작가하고 대화 시간을 먼저 갖고 작가의 사상을 미리 알고 또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러고 전시를 좀 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아무래도 어르신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 초기에 이렇게 작가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전시 내내 이제 전시를 이해하기에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어르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여기 해설사를 근무하고 있는 홍방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영정 어르신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지금 하셨습니다. 해설사로서 이게 예를 들어서 관람객이 와서 이 그림이 뭡니까? 해설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건 참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될지 이건 우리는 근데 내가 미술관에도 이제 많이 도장해 봤습니다. 어느 미술관에 가니까 열쇠를 6개를 딱 그려놓고서 열쇠를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아니 저기 무슨 뜻으로 열쇠만 6개 그려놨나 했더니 큰 미술관이었어요. 이게. 그랬더니 이제 해설자가 이제 해설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말하자면 여기 설명서에 사용기간 6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때서 열쇠를 자세히 보니까 조금씩 다뤄서 없어진 것이 보였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게 이제 그림에는 이제 해설을 조금 좀 써주셔. 관람객이 알아듣기 조금 쉬운 정도로 다 해설을 만들어 주시면은 해설사도 쉽고 관람객도 보기가 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건너편에 있는 작가, 우리 박한생 작가님의 작업은 그 설명이 쉽죠?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건너편에 있는 시를 보면, 그 작품을 보면서 한민복 시인의 섬이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사실은. 그 시구가, 그러니까, 물 울타리가 쳐져 있네. 울타리가 가장 낮다. 울타리가 모든 길이다. 이게 시의 전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제시가 시가 될 때는 시가 긋는 그 문구가 주는 상상력을 많이 올수록 좋은 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상상력이 없어버리는 주지 못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그 시는 그 작업은 좋은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것이다라고 주는 그림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안에 제가 보는 은유, 제가 보는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할 건데 저것은 부족하다. 저것은 과하다. 이런 것들의 평가가 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시가 되고 좋은 그림이 되려면 굉장한 함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우리 보는 분들의 해석의 몫이지, 그게 저희가 이제 그 해석에 아무리 편하려고 하는, 아무리 소통하려고 하는 그림일지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어렵다고만 보시면 한참 어려운 건데, 저게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저기서 무엇을 본인이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그리지 않고 그리려고 해요. 다 말하는 그림은 제가 재미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좀 더 못하고 해석이 좀 안 될지라도 그것을 찾아가는 그 생각이 재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선생님 저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조금 짙은 회색빛이 네. 본청 도자기의 덤벙기법에서 손이든 미처 백도가 맞지 되지 않는 않네. 부분에 이제 빈 여지 같은 거다. 네. 그러면 저 까만 꼬리는 뭐예요? 그거 우리 동료가 물어봤거든요. 네. 까만이 뭘까? 이 작가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게 저희들의 의문이었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의 깊이를 나타내려면 이제 차등에 예를 들어서 단계를 하나의 단계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으면 이야기를 만들어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표현에 있어서 이 공간 운영에 있어서 에너지의 흐름을 저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에너지의 이동성. 제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꼬리를 그려놓고 어떻게 보면 여성의 머리칼이 흩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처음 저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그 위에가 분청 도자기의 색깔을 뭐 이렇게 연상하셨다는데 그건 좋은데요. 그 밑에 이렇게 선을 곡선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 얼굴에 코 같기도 하고 여성의 얼굴에 이마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그런 코 위에 머리카락이 이마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딱 처음 봤을 때는 잔잔한 그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잘 나가다가 묵직한 무제의 어떤 추상화를 보다가 그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꼬리 그 선을.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일까 좀 궁금했는데 지분이 그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웃었습니다만 궁금했었어요. 어떤 솔직히 어떤 의미의 질문으로 이렇게 있냐고 하셨는데 저는 제 마음의 공간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 방식에 있어서 면의 작업이 있어서 너무 약간 침체하기 주기 쉬운 작업이라 생각하고 이 좀 날카로운 선을 음향적 요소로 또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업을 할 때 주체와 객체,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인공이 너무 어떤 단체의 주인공이 너무 많아버리면 오합지졸이 되고 뭐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리더가 너무 많아버리면 그 조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이러한 어떤 것에 주체가 있고 그 외에 객체들이 조금 이제 완화시켜주는 이런 패턴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율배반이라는 것을 단어를 봤을 때 이율배반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엉뚱한 것들. 이건 안 어울리는데 왜 했지?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술이 주는 메시지 중에
뭐 질문을 왜 했지라고 하지만 뭔가 의문이 이렇게 많이 들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고 아까는 뭐 의미를 두고 어떤 의미를 뒀냐라기보다도 제 마음의 심상이었던 것 같아요. 서예 즉 그것은 자기라 그래요. 그 쓴 사람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되어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하는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를 표현하는 겁니다. 저의 이 작업을 완성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작년 2016년에 작업했던 뭐 10월 달에 저의 심상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어떤 표현되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백목 기법을 활용해서 지식 너머에 있는 그 무한성, 자연의 무한함을 권태를 모르는 순한 측량하기 어려운 거리, 그 어떤 회복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을 그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슨트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예. 여기에 들어온 관람객이 잘 알아듣겠습니까? 어려워요. 아, 근데 그게요, 이게 이 그림이라는 게 자기의 시선만큼 보고 시선만큼 알아먹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다면 금세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문화 생활을 틈틈이 해라고 하는 이유 중에 이런 시선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보시면서 이런 접촉 기회를 통해서 어떤 다른 접촉의 기회가 없는 분보다 굉장히 시선이 탁월해지실 거예요. 이런 것들의 이제 접촉 기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딱히 그림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게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예. 서예가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서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흰색으로도 서예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제가 많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